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 몇 가지가 무너지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던 세상과 우리가 알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택시입니다. 택시. 택시 요번에 인상 4,800원 인상 추진을 하는데 저는 택시 산업은 지켜질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불법화 있잖아요. 타다도 불법화하고 그다음에 그거 뭐예요? 걔네들 왜 걔네들 서버 서비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택시 서비스 비슷한 거 뭐예요? 그 플랫폼으로 해서 우버 우리나라 우버 타다 이런 거 전부 다 응? 디디 추싱 이런 거 뭐 중국 거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런 플랫폼 택시 관련된 이 플랫폼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택시 기사를 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택시 기사가 지금 택시가 어느 정도냐면요. 전체 있는 택시 중에서 운행되고 있는 게 지금 30% 정도래요. 50% 가동률이 2019년에 50%였는데 지금 31.5%로 줄었다. 택시 기사분들이 어떻게 빠져나갔다? 다른 업체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대리기사 그리고 배달 택배 이쪽으로 빠져나가서 택시기사님들이 빠져나가서 택시에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택시도 여러분 택시가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택배를 할 수도 있고 배달을 할 수도 있고 대리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택시업계가 플랫폼 비즈니스로 인력이 빠져나가는 걸 방어를 못한 거예요. 방어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산업금을 하고 이렇게 올려야 되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점유율이 줄어들면 그러면은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면은 생산성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택시가 이제 100대 다니다가 30대가 돌아다니겠다, 50대가 다니다가 30대가 돌아다니겠다 그러면 손님들하고 수요 공급이 조절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줄어들어도 수요 공급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돈이면 내가 택시를 몰아야지 이게 지금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업종들하고의 경쟁 관계나 기타 등등.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밤에 특히 밤 같은 경우에는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고령화가 돼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에휴 새로운 세상에 난 적응 못한다 하단거나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속 택시를 하시는 건데 결국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 밤길에 눈이 어두워서 나는 에휴 밤에 위험해서 운전 안 할란다. 그러니까 돈 보고 이제 돈 벌려고 생계를 하려고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심야 택시가 더 없는 거지. 지금 개인 택시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60의 개인 택시 운전자의 5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택시는 여러분 또 택시하다 이렇게 회사 택시하다가 개인 택시하면 산업금 안 내고 개인 택시하면 먹고 살만해라고 하셨잖아요. 네, 먹고 살만 하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개인 택시로 유입되는 건 뚝 끊겼고 저거 미래가 없어 이렇게 되고 그냥 취미 삼아 이런 정도의 느낌의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그것도 65세 이상이 절반 이상이다. 그리고 그분들은 비 오고 심야 이런 데서 아유 이렇게까지 내가 하고 일을 안 하신다. 네,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컨텐츠 만든 거에서 우리나라에서 큰일 났다 하면서 제가 적기절에 컨텐츠를 여러분 힘을 줘서 만들었던 건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에 조율하는 거 시대가 이렇게 바뀔 때는요 팍팍 바뀌어줘야 돼요. 아니 자동차가 나왔는데 마블을 보호하면 안 되는 거고 우버가 나왔는데 택시를 보호하면 안 되는 거였다고. 우버가 나왔는데 그 택시를 보호해서 결국 해서 그때 이분들이 한 얘기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 프리미엄이면 우리가 프리미엄을 얼마 주고 이거 택시 면허를 돈 주고 산 건데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택시 프리미엄 거의 시장 붕괴라고요. 붕괴. 그때 내가 7천만 원 주고 이 면허를 했는데 내가 몇 년을 회사 택시를 해서 이걸 한 건데 막 이런 얘기 나면서 억울해 이거 보상해줘 그랬는데 타다 같은 걸 하면 안 돼.
내가 면허 반납하면 보상이라도 해주든가. 그리고 타다 같은 데 살려면 우리 면허를 사서 그 대수만큼에 막 이렇게 난리를 썼는데 지금 그 시장이 붕괴가 되고 있죠.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절레절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잔인한 게 자영업이죠. 자영업은 여러분 인테리어 왕창했다가 장사 안 되면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전부 다 떠안죠. 그리고 조직화되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이제 분들이 시대가 변하는데, 그런데 그거에 적응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상을 요구했을 때 구조조정이 벌어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승자는 아무도 없고 대한민국의 산업만 다른 나라에 뒤처지는, 사회가 비효율화되는 일만 발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응? 아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택시 같은 경우에 젊은 사람들은 저 산업금 내고 저런 형식의 몇 년을 버텨서 개인 택시 받는 저 비즈니스 모델의 젊은 사람들이 저거는 끝난 거야라고 판단을 하고 들어가질 않았고, 젊은 사람들은 타다 같은 형태의 파트타임 잡으로 노동력이 투입됐어야 되는데 그거를 막으면서 젊은 사람 일자리를 뺏은 거죠.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시장을 닫아버린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서 택시는 이대로 가면 택시는 소멸한다. 근데 이런 게 되는 게 여러분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낙농업이요. 대한민국 낙농업 우리 우유 있죠. 우유 산업도 지금 붕괴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중 패권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인플레이션 시대를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존에 버텨왔었던 비효율들이 다 깨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거 안 돼.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왜 사? 택시 보이콧하고 택시라는 산업 자체가 사라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우유도요. 우유 산업도 지금 붕괴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보면은 다들 길로 나와서 시위하는 일이 벌어질 텐데 대통령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 시대적 전환에 어떻게 대치할지에 대해서 빨리들 고민들을 해야 될 시기다.